자, 지금 테마가 형성된 걸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브로드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엔비디아를 겨냥해서 독점을 막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로는 에이지랭드와 자람테크놀로지가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또 자율주행 관련주. 지금 일론 머스크는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사람이죠. 지금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뭐 게임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앞으로 게임주들도 드디어 좀 빛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관련주로는 SOS랩, 그리고 프런티어 이렇게 몇 개 더 있죠. 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반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테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다 테마들이 미국으로부터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미국의 돈이 쏟아지는 곳에 우리나라도 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러한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게 거래대금이 일단 다르거든요. 이따가 에이지랭드 자세히 볼게요. 오늘 사실 에이지랭드 이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외 작전 세력들이 해외 이슈를 이용해서 국내 주식을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해외에 어떠한 특정 뉴스가 나오는지, 특히나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흐름을 쫓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왜 미국으로부터 왔겠습니까? 미국과 영국 쪽에서 시사회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호응이 좋아서 오늘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재료의 내용은 달라도 맥락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재료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이지랭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대장주격의 수급을 갖고 있는 종목이 에이지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틀 연속 상승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린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 역시도 오늘 2천억 정도 거래 대금 발생했고 전날은 1,400억 정도대의 거래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요즘 주식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거래 대금이 그래도 3천억 정도는 붙어줘야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면 세력들이 거래 대금을 크게 발생하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을 이제 잘 본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높고 어디에 돈이 쏠리는지를 잘 보기 때문에 제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한 번에 거래 대금을 많이 터뜨리는 게 불리하다는 걸 얘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을 나눠서 발생시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뀐 거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심플하게 가지 않겠다. 조금 어렵게 난이도 있게 가겠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 분봉을 체크해야 됩니다. 분봉을 보면 돈이 어떻게 쏟아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이징랜드가 9시 20분에서 한 50분 사이, 몇 분 안 되는 사이 동안 수급을 계속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짧은 한 10분 좀 넘은 순간에 쐈던 거래 대금이 거의 1,000억이 넘는다는 거죠. 오늘 하루 움직인 거래량을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전에만 집중해서 발생을 했었죠. 그럼 만약에 에이징랜드가 오후장에 들어서 또다시 이것만큼의 거래량을 발생시켰다면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을까요? 못해도 4천억 이상은 터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의 움직임을 보시면 거래 대금이 꽤 많이 터졌던 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릴 수 있는 A급 세력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수급은 국내 세력주가 아니라 해외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침 재료도 미국에서 물건 넣은 재료를 받아서 이 종목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료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브로드컴 회사를 뭔가 밀어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을 거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좋은 거죠. 제2의 엔비디아처럼 계속 오를 수도 있어. 마침 그렇게 주식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안 그래도 미국장에 엄청나게 돈이 쏟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매수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또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과 비례해서 브로드컴이 정말로 어떤 기술을 가질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분위기와 상황 자체는 좋게 만들어진 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항상 기업이 크게 성장하려면 독점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근데 독점을 사실 정부에서 막고 있죠. 근데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어느 시장에서 기술이 독보적이면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장 경쟁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LCD 강국이 되었다가 원래는 일본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가 이제는 중국으로 또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가 기술을 잘 갖고 어느 회사가 기술을 잘 갖고 성장을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황 평준화가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점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자고 하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시장에서 수요가 그것을 초월할 만큼 계속 발생해 준다면 어느 정도 받쳐줄 것 같아요. 그러면 쭉 유지가 되겠지만 이러한 수요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제 저가 공략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매출이 줄어들면서 호황이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브로드컴에 돈이 몰리는 건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을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의 전망으로 있어서는 반도체가 과열 양상을 띄어서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에이징랜드가 상승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한번 쉬었다가 오를 때 슈팅을 강하게 주고 쉬었다가 오를 때 슈팅을 강하게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만 슈팅을 몰아서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며칠 동안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살짝 눌렸을 때 매수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는 가능하단 말이죠. 지금 수급이 받쳐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를 뚫는 것을 확실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쌍바닥 만들고 3중바닥에서 하락하는 게 제일 안 좋은데 여기서 하락하게 됐죠. 8월달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바로 돼줘야 좋은 건데 회복이 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점을 한번 툭 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41,000원 정도를 돌파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토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죠. 41,000원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건드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41,000원대를 돌파하면 거래가 분명 필시 터질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슈팅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파 관점으로도 수익을 한번 볼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물 건너온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 눌러서 다시 제자리로 보낸다라기보다 그래도 돈들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무거운 편이라서 약간은 며칠 동안 한 5일 정도 안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일 바로 뚫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을 보실 때 이런 41,000원 부근을 보시면 되고 제가 공포가 형성됐던 자리를 기억하라고 했죠. 그게 바로 여기일 거예요. 8월달 초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거 굉장히 큰 롱바디 음봉이 나오게 됐죠. 이건 투자자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누르는 그림을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포심 그리고 저항 여기를 뚫는 가격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공포를 회복해주는 자리가 41,000원 이렇게 또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료 괜찮고 수급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친구가 가장 수급이 세요. 수급도 강하고 그리고 주요 라인 저항대도 차트를 만들어 놓은 부분도 괜찮고 앞에 저항대가 빡세긴 하지만 재료빨로 과연 올릴 수 있을지 세력들이 과연 지금부터 올려줄지 이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당장 수급이나 힘이나 재료는 받았기 때문에 옆으로 가면서 눌릴 때 사서 오를 때 짧게 매수하고 팔고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아무튼 오랜만에 미국산 세력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했네요. 자, 국산 세력주는요. 국산 세력주라 말하기가 웃긴데 자, 국내 작전 세력은 자, 경남 스틸을 한번 보시면 이게 홍준표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뭐 대선에 뭐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긴 기사를 제가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붙는 걸 봤는데 에이징랜드랑은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돈들이 그렇게 크게 붙지 않습니다. 거래는 꾸준하게 되긴 했지만 돈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정치주는 국내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는 단순히
단타로만 개인들로만 올라가는 단짝 수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국내 세력주는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고려 아연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시가총액이면 거래대금이 조 단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안 터졌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에이직랜드의 거래량, 거래대금과 그리고 경남스틸과 또는 동신건설, 오리엔트전공 이런 종목들의 거래대금을 비교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움직임이 아주 괴상하죠. 물론 정치주라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세력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작전 세력주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느덧 수요일을 또 지나쳐 가고 있네요. 남은 목, 금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